또 이런저런 사고가 있어야 그죠. 시행착오. 또 라이브 방송이 룸이니까 이제 진짜 오셔서 너무 웃기니까 이런 오프닝 같은 것도 중간에 아마 그냥 끊어서 네. 적당히 됐다 싶으면 끊을 수도 있고 좀 잘해봅시다. 네. 아니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솜 인스타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다른 거야. 골 때리네요. 다 실수. 이런 노래는 듣기 참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편한 노래를 좀 계속 부르거나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계속 연습하는데 부르기가 편하면 지루해져요. 그 사이에 정말 잘해야 되는데 그걸 지루하지 않게 편하지만 지루하지 않게 한 사람들이 포크송에서 레전드로 남으신 분이에요. 김광석이나 이런 사람들 편하지만 너무 노래 좋잖아. 그런 사람들 많이 들어오시고 나갈 건데 저희 갈 땐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닝 음악 나오면은 제가 굳이 안 멈출게요. 바로 시작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저번에 말한 것처럼 일상적인 어투로 나눠볼 텐데요. 합니다. 모르겠다.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매일 올려야겠다. 목요일날 와서 목요일날 바로 올리면 너무 힘들어져요. 근데 오늘 집 가서 또 바로 신과대하고 회의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근데 많이 와서 이야기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교재 다 같이 만들었으니까. 한번 다 같이 모이는 거. 그런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끝날 때쯤에. 마지막에는.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소 사랑스러운 이야기 다솜입니다. 이 방송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지 다솜의 방송으로 커버스토리와 각 기고자분들의 칼럼을 주제로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8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다솜 2호의 커버스토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게스트분들과 저희 진행자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유심하고 다정하게 여러분들의 조각들을 맞추어 청취자분들께 저희 다솜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방송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지 다솜의 하이라이트와 교지에 담아내지 못한 비하인드까지 이야기하자라는 취지로 탄생했어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소 사랑스러운 이야기 다솜의 첫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자기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정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서님. 반갑습니다. 네, 원래는 닉네임을 생각해오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기 이름으로. 네. 저희 소개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저 먼저 소개하면은 저는 20학번이고 좋아하는 거는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다솜에서 하는 일은 저는 편집장을 맡고 있고 편집장이라고 해서 뭐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그냥 아무것도 별로 안 하고 사람들한테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섞어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선님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21학번 박정서입니다. 저는 요즘 서울살이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 보고 다니고, 저는 좋아하는 거는 이제 요새 고다르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류의 영화여서 잘 보고 있고 책 읽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솜에서 기고팀으로 지금 2학기째 글 썼고 이제 3학기째 다시 또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기고팀 에이스시잖아요. 아유, 아닙니다. 에이스니까 책 피자마자 정석을 항상 나오고 네, 네, 그리고 편집위원분들도 다들 잘 쓰시긴 하지만 다 잘 네, 쓰시죠? 정선님 글 정말 탁월하게 쓴다고 다들 말 많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가진 네. 재능을 좋은 곳에 쓸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서울 올라오시고 한 달 정도 지나셨죠? 네, 이제 딱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뭐 부산 원래 사셨으니까 네. 부산과 서울의 가장 큰 차이점 물어봐도 될까요? 사실 원래 다 부산 산다고 하면 바다 있다고 다들 부러워하거든요. 네, 친구들도 네, 그렇고. 그쵸. 네. 사실 저는 아직까지 막 바다가 엄청 그립고 그렇진 않은데 네, 아무래도 서울은 그냥 또 저는 신촌에 살다 보니까 네, 그냥 조금만 이제 나가면 다 번화가고 홍대, 뭐 망원, 연남 이러니까 좀 맛있는 거 먹기도 좋고 친구 보기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부산보다 서울이 더 맛있는 게 많다. 그건 아니죠. 부산이 더 맛있는 게 많죠. 부산이 맛있는 게 더 네, 많다. 그쵸. 네, 또 고향 사람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다 맛있죠? 네, 뭐 다 맛있죠. 네. 그리고 뭐 춘천 닭갈비가 서울에 있는 춘천 닭갈비가 가장 맛있다고. 네, 뭐 부산 돼지국밥 유명하잖아요. 네. 서울에 있는 돼지국밥이 제일 맛있다고. 그건 그건 아닌가요? 그거는 동기가 한 명 부산 와서 돼지국밥을 이제 네. 먹은 적 있는데 네. 확실히 다르다고. 제가 실례했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자기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커버 스토리 그리고 메인 주제들을 다룰 텐데 다솜 2호 커버 스토리의 선정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커버 스토리가 이제 1호에는 없어서 이제 저희 2호에도 쓸 때 커버 스토리를 할까 말까 고민을 저희가 했었잖아요. 근데 약간 1호의 글도 다 좋았지만 통일성이 부족했다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어서 2호에 피드백이 있었죠. 네, 커버 스토리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빛과 소금이라는 이제 주제로 커버 스토리를 설정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기독교에서 빛과 소금이 좀 중요한 어떤 개념이고 그쵸, 중요한 메타포죠. 네, 메타포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바리에이션을 좀 주려고 하면서 저희가 빛과 소주, 빛과 라면 스프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그런 의견도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저희가 빛과 소금이라는 커버 스토리를 설정하게 됐는데 이제 빛과 소금이라는 것 자체도 대조되는 개념이어서 그쵸. 저희가 쓸 수 있는 어떤 얘기거리들이 좀 많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아, 확실히 커버 스토리가 없었던 1호와 비교해서 2호 커버 스토리가 있는 2호를 만들면서 저도 느꼈던 점은 확실히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덜 산만하고 그리고 뭐 어떤 책의 장르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책은 그 책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솜 2호 커버 스토리를 쓰면서 어쨌든 이 빛과 소금 좀 밝은 것과 소금에 대한 좀 속임 당하는 것에 대한 어두운 것을 좀 대비하면서 조금 우리 다솜이 어떤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을지에 대한 구체성이 좀 드러나서 저는 뭐 둘 다 좋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2화 더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권두시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1호에 이어서 이번에도 권두시를 썼고 네. 권두시로 이제 교지가 시작이 됐는데 네. 이번에는 그 제목이 당신도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네. 잠깐 제가 이 제목을 처음 딱 받고 시를 읽었는데 이 사람 이런 의미에서 좀 말하려는 건 알겠지만 네. 근데 아직까지도 이 문장이 나에겐 좀 낯선 것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 시에서 낯설게 보기, 뭐 낯설게 표현하기 너무 중요하지만 네. 나에게 분명 이 사람은 나도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난 왜 약간 모를 것 같지? 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시의 원작자이신 네. 장선님께서 시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빛과 소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빛이 약간 하얗고 밝은 이미지고 소음이 기만이니까 좀 어두운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어떤 흑백 논리에 되게 좀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정말 본질을 못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빛과 어떤 흑의 이미지에 대해서 사람들도 다 알고는 있지만 그걸 실천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중용의 덕을 얘기를 하면서 네네네. 그런 부분에 역설을 한 바도 있고 저는 사실 저도 글을 조금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들게 일부러 제목은 당신도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썼지만 저도 글을 이해하기 쉽게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스스로도. 스스로도 어렵게 썼다. 아닙니다, 약간 좀 아닙니다. 그렇게 네. 낯설게 보게 네.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흰새라는 어떤 대상이 나오는데 네. 사실 저희가 흰새라는 대상을 떠올리면 그냥 자유롭게 창공을 가르는 이미지를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어떤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자유가 사실은 그런 정말 창공을 가르는 흰새 이미지라기보다는 싸움과 투쟁을 통해서 힘들게 얻어낸 기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 되게 그게 인상 깊었고 큰 인사이트를 얻었어서 이제 그 곤두시에 보면 그 흰새가 자기의 속에 있는 걸 개워내고 눈에 실핏줄이 터질 때까지 개워내고 아니면 개어내거나 또는 자기의 몸이 초주검이 될 때까지 그런 깃털을 뽑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형상화가 되는데 저는 그 흰새가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그런 속에 있는 걸 개어내면서 내적인 부분을 이렇게 보려고 직시하려고 노력하고 네, 맞아요. 그 부분에서 제가 또 느꼈던 거는 이 표현이 되게 좀 세다. 약간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어쨌든 우리가 흰새라고 생각하면 좀 더 우리가 뭐 흰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 이런 것처럼 좀 더 고결하고 그러면 우아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또 개워내고 핏줄이 터진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정말 그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쟁적인 이미지도 있어서 조금 많이 새롭게 다가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제 깃털을 뽑는 거는 외적인 부분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싸움의 이미지를 형성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흰새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평화의 상징처럼 보일 수도 있는 흰새가 그렇게 투쟁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과 그 빛과 소금, 빛과 암흑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좀 구체화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흑과 백의 그런 이미지가 사실은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말 이게 흑인지 이게 백인지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 당신도 근데 그것을 알 수도 있다. 어쩌면 그렇게 끝을 낸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시에 대한 해설을 보고 뭐 어떤 영화에 대한 해설을 보고 다시 보면 또 새롭게 보이잖아요. 확실히 이 시가 그 정선님이 말씀하신 그 해설을 듣고 다시 보면은 또 성찰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르고 더 깊게 다가오기도 해요. 사실 저는 많이 보면서 되게 감탄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도 권두시로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시 쓰는 일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편집인의 글을 쓰셨잖아요. 네, 그쵸. 네, 편집자이신 형석님께서는 이제 편집인의 글에서 성서의 구절을 인용하여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빛과 소금의 예시를 드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형석님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빛과 소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둠에 속고 있는 빛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이거 너무 공격적인 질문 같습니다. 제가 빛과 소금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 어둠 속에서 좀 속임을 당하고 있는 빛이라고 생각하는지, 사실 저는 모든 기독교인이라면은 뭐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은 당연히 예수가 말한 것처럼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 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죠. 빛이라면은 네. 누군가가 항상 좀 어둠 속에 뭐 골방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조금 한 줄기의 희망 같은, 아, 이 사람은 그래도 나와 함께 해주려는 거구나, 이 사람은 그래도 나를 외면하지 않구나, 이런 좀 사랑의 가르침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좀 생각은 하죠. 네. 근데 반드시 어둠에 속고 있는 빛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왜냐면 어둠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무언가에 속고 있는 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정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네. 이 체제 자체가 조금은 문제가 있다면은 내가 그 음, 체제 안에 침묵하고 있는 것만으로 좀 그 정당하지 못한 체제를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죠. 면에서 뭐 속고 있는 게 아닐까. 네. 뭐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뭐 네. 이게 말세다 말세 이런 식으로 뭐 네.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네. 사실 이런 부분은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살아가면서 아, 이러한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다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캐치하지 않고 아,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은 사실 그게 속고 있는 게 아닐까. 저도 분명히 그런 지점이 있을 것 같고, 뭐 신학생으로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대로 그 렌즈에 투사된 신학을 내 눈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 렌즈라는 걸 인지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모든 사람은 그 렌즈가 뭐 좋은 렌즈는 너무나 좋겠지만 네. 조금은 좀 투박한 렌즈여서 내뭐 망막에 맺힌 잔상이 조금은 거짓된 걸 수도 있고, 저도 분명히 그렇게 속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전 둘 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너무 비겁한 답변인 것 같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좀 속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그것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형사님께서 익숙함이 반드시 정확한 이해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익숙한 것들에게 속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신 것처럼 보였는데요. 형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본인을 그리고 한국 기독교 공동체를 속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나를 속이고 있는 것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거를 계속 찾고 싶어서 네. 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걸 수도 있겠고 뭐 책을 보는 걸 수도 있겠는데, 확실히 이전에랑 이제 얘기가 연결되는 것 같은데, 뭐에 대해서 내가 속임을 당하고 있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네. 그렇지 않고서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이런저런 체제 때문에 좀 억울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속임을 당하지 않고서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사회의 문제들에 관심이 많으니까 분명 우리 공동체나 나도 어느 것에 속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언가에 내가 속임당하고 있구나 이런 사실은 좀 계속 캐치하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국 기독교 공동체를 좀 무언가가 속이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를 속이고 있지 않나? 네.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좀
현실을 마주하지 못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사실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겠지만 너무 과격한 표현일지 몰라도 한국 교회는 사실 앞으로 좀 더 침체될 미래밖에 그런 전망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 제가 그냥 비난의 의도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까지 근 몇 년간 지속적인 감소의 그 교인 수만 네. 보더라도 감소의 그쵸. 추세고 사실 앞으로 그냥 우리나라가 당면할 현실이 고령화 그다음에 유아기는 더 없을 뿐더러 네. 완전히 그 인구의 허리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네. 양극화가 되고 네, 있죠. 양극화가 되고 그런 부분 사회 문제적으로 인식만 되더라도 한국 교회는 조금은 그런 문제에 앞서 당면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도 한국 교회는 여전히 복음의 대중화에 대한 신경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개인의 그 구원관에 조금 더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네. 성경에 이런저런 비유가 나오겠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그냥 뭐 내 옆집 아주머니 뭐 내 친구가 아니라 사마리아인과 같은 좀 이방인 네. 오늘날로 치면 이주민 네. 오늘날로 치면 사회적 약자일 텐데 네. 좀 너무 개인적인 신앙으로 네. 좀 계속해서 좀 축소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가 한국 기독교에 네, 안에 있으면서 그래서 한국 기독교 공동체가 한국 기독교 공동체를 좀 속이고 있지 않나? 진짜 마주할 현실을 말하고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커버 스토리 인터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영등포 산업선교회를 인터뷰했는데 제목이 마땅히 비춰져야 할 것들이에요. 취재를 하신 형성님께서는 산전에서 어떤 빛을 보셨나요? 네, 일단 질문과 같이 제목이 마땅히 비춰져야 할 것들 이렇게 지은 이유가 일단 그전 영등포 산업선교회 잠깐 얘기하면은 네. 그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영등포에 위치하고요. 5, 60년대, 뭐 6, 70년대 한창 우리나라 그 뭐 2차 산업 가발이나 뭐 양마늘 같은 거 공장 안에서 열심히 만들어낼 때 그 영등포의 단지들은 되게 공업단지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 안에서 노동권은 너무나 무시되고 노동 착취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복음의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단체로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노동권에 대한 무시가 이루어졌음에도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그것을 비추고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했단 말이죠. 여전히 뭐 오늘날에도 많이 그런 노동권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최저시급을 못 받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전히 최저시급 받지 못하는 그런 노동권에 대한 무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진짜 비춰서 그런 걸 좀 해결하고 싶고 그런 거에 대한 복음의 가치가 들어가는 걸 좀 희망하고 연대를 해서 마땅히 비춰줘야 하는 것들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고 그게 제가 봤던 산선의 빛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여전히 그런 국가 성장에 모든 국민이 국가 성장에 희망을 걸고 다 같이 으쌰으쌰 했던 분위기도 있었겠지만 근데 반대로 그런 모두가 염원했던 그 빛 아래에서 좀 지나치게 조명이 안 된 좀 무시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게 열악한 처우에서도 자기 첫째 아들 대학 보내려고 정말 죽어라 일하신 어머님들 그런 곳을 진짜 빛을 비춘 거죠. 오히려 어둠이 있는 곳에.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산서는 그런 곳이었고 그래서 커버 스토리 인터뷰를 하러 영등포 산업선교에 갔습니다. 그림자 영역에 있던 것이 다시 빛을 비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또 저는 이 인터뷰를 읽으면서 분노 또는 회의감에 가득 차서 그런 빛들을 부지런히 찾아보지 않고
스스로 이롭다고 속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송기훈 선배님의 답변이 인상 깊었는데요.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에 전도의 본질을 두신 조지송 목사님의 사례를 보고 기만의 분노만 한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성님께서는 직접 두 눈으로 선선을 보시고 어떤 걸 느끼셨나요? 네, 이거 뭐 아까 말했던 그 뭐에 대해서 속고 있냐 내가 네. 이런 거랑 조금 맥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그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뭐 산선으로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 거기 산선에는 연신 이제 선배님이신 송기훈 선배님이 계셔서 이런저런 인터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을 인용하면 분노 또는 회의감에 가득 차서 그런 빛들을 부지런히 찾아보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고 속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 저도 너무 감명이 깊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정의를 위해 좀 보이지 않지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더 현실적인 것을 추구를 해야 하잖아요. 왜냐면 먹여 살려야 할 나의 책임져야 될 곳이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요즘도 그렇지만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송기영 선배님이 하신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좀 다른 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스스로 의롭다고. 난 그래도 난 사회운동 하니까 되게 의로운 사람이야.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사회운동 안 하고 있어. 나 혼자 정말 의로워. 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산선에서 느꼈던 그런 부분이 산선이 정말 그런 노동운동, 노동인권에 대한 좀 요람과 같은 곳으로 많이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비유가 되는데 네. 비유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에서는 그런 다른 사회운동가들이 느끼는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좀 무너지지 않고 네. 그냥 자신들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구나. 그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정의감에 대해서 조금은 삐뚤어질 수도 있는데 네. 정말 뭐 시시보스가 열심히 돌 올리는 것처럼 네. 그게 아무리 좀 의미 없어 보여도 그냥 그 안에서 그래 의미 없는 거야 그냥 근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한 번 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느끼는 게 전 너무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뭐 이게 시시보스까지 갔는데 그랬습니다. 저도 되게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영등포 산업선교회 그 최근에 또 그 교지 전달해드리러 성균 선배님 뵈러 갔는데 여전히 그 교지에도 나와 있듯이 해맑게 웃으시면서 저희를 또 반겨주시더라고요. 네. 저희 이렇게 교지 2호 나왔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혹시 뭐 정선님은 만드시면서 이런 점이 좀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점은 너무 좋았다 피드백이나 혹은 어느 부분에서 만족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저는 사실 이제 기고팀이어서 편집팀이나 취재팀 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는 잘 몰랐는데 교지를 보고 나서 되게 또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빛을 발하고 있다. 빛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했고 사실 아무리 저희가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또 편집팀 분들의 노고가 없으면 또 그게 잘 이렇게 편집이 돼서 나오기도 힘들고 또 취재팀에서 그렇게 일을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또 그냥 너무 저희의 얘기만 하다 보면 다른 곳에 시선을 둘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좀 저의 세계도 좀 확장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교지가 저희 이번에 디자인도 너무 예쁘게 나와서 딱 빛과 소금이라는 그 이미지에 걸맞게 이제 검은색 배경에 이제 또 그런 빛의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저도 대체로 너무 만족합니다. 그 1호에 비해 우리가 1호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지점들을 많이 보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냥 내용 컨텐츠적으로도 너무 퀄리티가 많이 올랐다 이런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정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팀끼리 따로 놀진 않았나? 이런 수를 그 편집장으로서의 약간 네, 그 성찰이 있어요. 네. 뭐 성찰보단 반성이죠. 네. 너무 기고팀은 자기 글 쓰고 기고팀끼리 내 피드백을 하고 네. 취재팀은 취재팀끼리만 우리 어디 갈게요, 우리 어디 가려 하는데 괜찮겠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취재팀 안에서만 하고 편집팀은 방학 때 글 주세요, 우리가 편집할게요. 너무 이렇게만 되지 않았나. 그래서 네. 이번 학기에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팀끼리 팀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그냥 우리는 다솜 안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고 그런 좀 공동체성, 네, 좀 연대감이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지가 디자인이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네. 하나 너무 아쉬웠던 게 네. 다들 아시겠지만 실물로 뽑혔을 때 저희가 지금 표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이게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이제 교내 인쇄소에서 책을 뽑았는데 표지의 앞뒷면이 바뀌어서 찍혀 나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실 1차적인 문제는 네, 그 표지를 만드는 제가 앞뒤 순서를 바꿔서 드리긴 했는데 그 원래는 이제 이게 인쇄소에서 한번 검수를 해주시고 바로 인쇄를 하는데 검수를 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학기 초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게 120권, 약 120권 정도가 다 앞뒤가 바뀌어서 나온 네.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다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가장 이제 해결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 표지 뜯어서 다시 표지 뽑아서 붙이는 건데 그 과정에서 네, 표지가 살짝 옆으로 쏠릴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뭐 안타깝지만 현실적인 방안이 그거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과정에서 돈도 좀 나가고 그래서 네. 저희가 네, 조금의 상심이 있더라도 좀 네 아쉽지만 네. 근데 누가 말하기로는 오히려 첫째로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는 거 네. 그래서 이런 실패도 뭐 성공의 과정이라는 교훈이라 둘째로 오히려 좋다. 레어템이다.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니까 그죠? 이런 레어템 하나 정도 있는 거 얼마나 좋냐 이런 네. 말 해서 위로 아닌 또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너무 만족스럽고 하나 아쉬운 게 있었다면 그냥 교지 실물로 꽂기까지 과정이 조금은 차질이 있었다는 점. 네, 그거 말고는 너무 좋았고, 네, 저희 이제 신청곡을 이제 하나씩 하는데 제가 가져온 신청곡은요, 네, 빛과 소금의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라는 노래예요. 빛과 소금이라는 밴드가 있어요. 이게 7080에서 저도 되게 좋아해요. 네네 되게 또 유명한 밴드잖아요. 네. 그 정말 지금의 레전드가 다 모인 뭐 유재하도 있고 네. 이게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밴드의 원초 그 원형이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밴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가지고 요즘 또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밴드 이름 빛과 소금이고 이번 커머스가 빛과 소금이니까 그냥 가져왔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네 한번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시겠어요? 네.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 없는 밤은 너무 쓸쓸해. 그대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나 약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 그대가 내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그 와중에 문무성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수동음악 재생 귀엽다고. 그리고 신청곡은 아쉽게도 사전에 안 봤습니다. 그리고 권효민님께서 네. 선곡 좋네요라고.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솜 라이브 논란. 문모씨 역시 사회주의 용공 세력 아니랄까봐 찬양 안 틀고 세송음악을 튼다 맹비나. 네. 뭐 어쩌겠습니까. 저희가 뭐 이런 건데. 네. 어떡해요. 세송음악인데. 그래서 이제 신청곡 듣고 왔고 너무 좋네요. 요즘 진짜 많이 듣는 노래인데 네. 원래 이 노래 아셨어요? 근데 저는 또 그 네. 콜드님께서 커버하신 네네. 노래로 되게 많이 들었어서. 네네.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텐데 오늘 이렇게 다솜 2호의 커버 스토리인 빛과 소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다소 사랑스러운 이야기 다솜의 첫 방송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제 첫 발자국을 뗀 다솜의 걸음걸이를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 다솜에 저장될 예정이니 다시 듣고 싶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유튜브 채널 다솜을 구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취지는 다정하고 유심한 시선으로 다솜의 교지를 다시 톱파봄으로써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가 더 선명해지면 좋겠다는 소망이었는데 막상 방송을 마치니 제가 더욱 명징해진 기분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네, 다음 방송은 4월 마지막 주 목요일인 28일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동안 각자 자리에서 각자로서 살아가다가 평온한 입과 귀로 만나면 좋겠습니다.